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위니아 대우전자가 광주 공장의 생산 시설을 태국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협력업체들의 경영난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위니아 대우전자 광주 공장의 공장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우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 생산 라인 2곳을 태국으로 옮기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산 시절 이전 시기는 내년 3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해 대우전자는 위니아 딤체 태국 법인 근처에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기초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탁기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생산 재배치를 통해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우전자는 올해 상반기 200여 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 데 이어 생산 시절 이전에 따른 추가 인력 감축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공장 시설을 프리미엄급 냉장고 생산 라인으로 재편할 예정이어서 인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대우전자의 부품이나 기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2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우전자 세탁기 생산 라인이 갑작스럽게 해외로 떠나는 것이어서 협력업체들은 신규 납품처를 찾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짓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행정 절차가 꼬이면서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국내 10위 안에 드는 굴지의 건설사들이 빅그린 산단에 모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공장을 짓겠다는 뜻을 갖고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갖고 약 대간 20만 평 정도 해갖고 1공부, 2공부 해갖고 우리 자동차 공장만 왼쪽 끝 라인이 어디예요?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건설사를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착공일로부터 1년 반 안에 공장을 완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 하도급 공사 금액의 60% 이상을 광주 전남 지역의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좋은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자동차를 생산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의 의지고 시민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광주시가 약속했던 자동차 공장의 연내 착공은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법인 설립이 노동이사제 요구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은 데다 공장 부지가 걸쳐 있는 광산구청과 한평군 두 곳에서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공장 신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연내 착공이 될 수 있을지는 지금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공장 신축 일정과는 별도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법인 본부장과 팀장급 간부 선임 등 조직 구성에 들어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 예산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당초보다 500억가량이 줄어든 3,500억 원으로 감액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예산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력 양성 예산을 포함해서 4,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KDA에 전달하고 재심사를 요청했는데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은 수능시험일입니다. 수험생 모두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오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날짜지만 수험표를 받고 보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12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수시 모집 비중이 늘어 수능에 대한 부담이 예전 같지 않다지만 여전히 수능 시험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 등급을 수능으로 맞추지 못한다면은 아마 제 대학이나 삶에 좀 영향이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학교를 떠나는 선배들을 후배들은 박수와 팡파르로 응원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이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우선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지각이 염려되는 상황이 오면 112 전화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담배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고 만약 모르고 가져갔다면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때는 선택한 과목만 정해진 시간에 문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일은 한낮에도 추운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시민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가급적 늦게 출근하기, 자동차 경적 울리지 않기, 시험장 주변에 주차하지 않기. 이런 것만 도와줘도 수험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군 경력자를 새롭게 추천하고 청와대가 거부한 기존 인사는 자격 요건에 맞게끔 경력을 추가해 재추천한 건데요. 이들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5.18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다시 추천했습니다. 군 경력 인사로 이종엽 예비역 소장을 새롭게 추천하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재추천한 것입니다. 이종엽 전 소장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조사본부 범죄정보실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지내는 등 30여 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경력자가 진상조사위원이 될 수 있다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추천된 인사입니다. 재추천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올 초 청와대가 자격요건 미달로 임명을 거부한 인사입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 씨의 5.18 관련 연구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조사위원 자격요건인 역사 고증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청와대는 이들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넘게 출범하지 못했던 5.18 진상조사위가 올해를 넘기기 전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단체는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을 밝히는 문제고 진상을 밝히는 문제이지 거기에서 진실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자세와 태도로 그런 관점으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조사위 위원회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여기저기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보도해드렸었죠. 이번에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운반하는 전력선로 설치를 두고 한전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한 농촌 마을 도로입니다. 한전은 이 도로 5.72km 옆으로 전선을 신설하겠다며 해남군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인근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6메가와트를 넘어서면서 변전소까지 현재 선로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개별 발전소별로 1메가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국가 정책적으로. 해남군은 4차례 걸친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땅끝과 달마산에 가까워 경관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전주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는 게 이유입니다. 때문에 선로를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로 하거나 최소한 전봇대 122개를 도로에서 가급적 멀리 세울 것 등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경관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중화 구간을 더 확대하고 또한 교통사고 위험 대책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전은 지중화로 할 경우 예산이 서너 배 더 들고 사유지 침해 등 갈등 가능성이 높아 도로로부터 3m 이상 거리를 두고 전주를 설치하라는 것도 지나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불허 결정에 한전은 다시 신청을 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해남군의 경관 심의 절차가 필요 없는 국도 등 다른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으로 공직자들이 연이어 사법 처리된 데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민간공원 개발 비리 의혹으로 행정부 시장과 감사위원장, 간부 공무원이 잇따라 사법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섭 시장은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생긴 일이라며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시장이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검찰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 등을 요구하며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 비상회의는 오늘 광주시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와 3, 4호기 폐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회의는 열출력 급증 사고 이후에도 제어봉이 낙하하는 등 한빛 1호기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1인 시위와 탈핵 관련 영화 상영회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순에서 철도노조 대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노조가 사측의 횡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화순 시설사업소 직원인 38살 A씨가 지난 11일 오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철도노조는 노조 대의원이었던 A씨가 부당한 인사조치와 군대식 기강잡기 등 사측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부당노동 행위 근절과 인력 충원 등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나주 화순 선거구의 입지자들 간 신경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나주 화순 지역위원장은 현역 지역구 의원인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 신청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 상처 줬던 지난 정치 행보를 사과한다면 입당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견제했습니다. 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해서도 농협이란 공조직을 끌어들인 출마 행보는 결코 농촌을 위한 정당한 자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